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논란이 컸던 군산 하수관과 BTL 사업 공사 부실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민간 공동조사단이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서동환 조사단장과 함께 부실 공사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공사 민간 공동조사단장을 맡아서 지금 그동안 한 2년 5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전수조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차, 2차에 거쳐서 114km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이제 다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과 전체의 길이가 114km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이번에 조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산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민간 자본을 통해서 하수관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L 하수관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도 6월 말에 준공이 난 이후에 2012년도 2월경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악취가 안 나왔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자기 그 가게에 있는 오수 정화조를 열어보니까 오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서 냄새가 이렇게 역류돼서 올라와서 냄새가 났다. 이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그 민원인의 상가가 있는 그 주변 상가들을 이제 그 오수 정화조를 열어보니까 어떤 데는 오수 분뇨를 다 수거해가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흙으로 되매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오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막 완전히 그 부패돼서 이제 냄새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부실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조사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2년 5개월 정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공동조사단을 그 구성 과정 그리고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2년 5개월 동안을 뭐 다 한 것은 아니고요. 1차 조사는 2018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2019년도 6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시에서 3억 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그리고 2차 조사는 2020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12월 말까지 이제 8개월 공사인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 서류적인 검토를 통해서 마무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돼가지고요. 지난 4월 12일 정도의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공동조사단의 구성원은 저희가 일단은 민원인이 그 지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된 조사단을 먼저 꾸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꾸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시에서 그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도 역시 부실로 돼서 왜냐면은 이건 하수관은 땅속에 묻힌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사가 CCTV 조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CCTV 조사를 하지 않고 지상에서 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재는 GPS로 거리만 재는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돈을 약 한 2억 원 정도 들였는데 이제 부실 조사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민원인이 또 강력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민간 합동조사를 만들자 해서 민간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해서 조사를 했죠. 근데 이제 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빠지지 않고 철저히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뭐 물이 많이 찼다라든지 아니면 뭐 CCTV 못 들어간 데는 이제 조사 못하는 일부 공간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간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또 이제 그 공동조사단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민간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직접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조사단 내 구성원에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 뭐 하수도 관련 전문가, 심지어는 법률 전문가, 변호사까지 현재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이번 민간조사단이 조사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면은 그래도 신뢰성은 지금까지 했던 그 관에서 했던 조사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신뢰성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장 조사는 민간이 했다라고 예. 하는 점, 거기에 대한 이제 검토랄지 예.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예. 평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그건 있겠네요. 아직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현장 전수조사, 현장 조사는 끝나고 지금 정리 단계에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제 하수관고 총 길이가 뭐 말씀을 하셨지만 114km나 됩니다. 이 전체 조사하는 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의 조사가 뭐 한 겨울을 지나야 되고 또 네. 한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또 지나야 되기 때문에 뭐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고생을 했고요. 또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이제 더위에 이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는 그런 그 현장의 여건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단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10년이 지난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할 때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준공 때 제출된 서류거든요. 네. 준공 도면이라든지 뭐 실시 설계서라든지 뭐 시방서라든지 수량산출서라든지 뭐 검측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시공사하고 시행사에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예. 10년밖에 안 됐는데 자료가 없고 왜냐하면 이 비텔 하수관건은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을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고 20년이 지나면은 군산시로 이제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네. 2031년 정도에. 근데 아직도 비텔 그 위탁 운영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도면, 뭐 수량 산출서,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간조사단에서 현장을 조사하는데 현장의 상황도 어려웠지만은 조사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 자료 불충분, 자료가 없다.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하고 또 그 지침서에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준공 시에는 네. 이런 자료들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인 것이 준공 도면 네. 그리고 공사 현장, 땅수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수로. 근데 그런 사진들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 주요 부실 내용들을 사진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공사들이 왜 이렇게 부실했냐고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한 공사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사 사진이 사실 이렇게 공사 사진을 저희들한테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 제출한 공사 사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시공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로만 봐서 어디인지 몰라서 이제 그 회의할 때 시공사한테 이 사진을 이제 띄워놓고 여기가 대체 어디 구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사란 시공사도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운영사도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관을 관리하는 운영사도. 근데 공사한 자기들도 모르는 이 자료를 우리 조사단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된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망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 오른쪽의 사진은 2014년도에 우리 군산시에서 조청동과 경암동 지역을 직접적으로 하수관 공사를 한 겁니다. BTL 공사가 아니고 그렇죠. 군산 직접 공사 공사 한 거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공종표라고 해서 이 공사명, 공사 종류, 공사 구역 그리고 언제 공사를 했는지 날짜가 이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면은 이게 어떤 공사고 어디를 공사했고 언제 공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종표를 보면서.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공사 순차적으로. 그래서 장비 해체까지
장비 해체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사진에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BTL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이 한 장이 없습니다. 추진공사에서 이런 공사 하나도 없고 그냥 사진만 이런 있다. 사진만. 네. 그리고 공사했다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공사했다. 근데 공사했다는 근거 자료를 줘라. 근데 이걸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자료가 되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저렇게 공사 내용이나 공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저렇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쓰면은 예. 그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시공사조차도 여기가 저희가 이걸 이게 공사 현장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자기들도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군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전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공정표에 네모 그 네. 하단에 그 좌측 하단에 공정표에 보면은 공사 날짜, 공사명, 공사 구역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저렇게 공정표를 써놓는 것이 바로 이제 지침이나 법령사항에 그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놔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받을 때 이런 자료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없는 거죠. 네. 자료가 없다고 그런 공정표가 적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겠네요. 지침 위반이고요. 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준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군산시가 이런 문제 준공을 내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준공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부실을 하고 내용도 공사 자체도 부실을 하지만 관련 서류 자체가 미흡한 거 이런 걸 볼 때는 이 군산시의 이 관리 감독 책임이 막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못해서 이런 부실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민원 제기하기 전 공사니까 그건 이제 과거인 거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하고 네.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0관 지라인 같은 경우는 망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하수도 공사를 하고 망관이면 이거 문제가 있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네. 그런데 우리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망관은 돼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망관이지만은 지금 그 망관인 관 속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이나 환경부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초 설계 도서상에 망관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없죠. 그런 것은 망관은 없고 그 유보유리라고 해서 여유유리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1000mm 관은 그 5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오히려 네. 그 여유유리라고 해서 그 여유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 고여 있으면은 그 냄새가 역류해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뭐 제로. 그리고 이제 관경에 따라서 뭐 600관이든 1000관이든 1500관이든 관경에 따라서 유보율이 뭐 20%, 30%, 50%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망관인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유보율이 전혀 제로니까. 유보율 자체가 없고 없으니까. 망관이니까. 네. 그것도 준공 이후로 지금부터. 그야말로 하수관 공사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 때 설계를 했던 설계자하고 회의를 할 때 아니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설계자는 자기들은 설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하수도 공사 기준에 맞게 0몇 프로라도 경사를 줘서 네. 자연 유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지 이렇게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시공을 할 때 설계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설계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감리가 제대로 감독을 못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산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잘
잘못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 기관이 당연히 이 관리 감독을 해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사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운영비 해서 1년에 대략 98억 정도를 줍니다. 네. 그 평가를 해서 98억보다 적게 줄 수도 있고 네.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그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네. 근데 10년 동안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갖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군산시는 네. 직접 공사한 것도 아니고 BTL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 협약서에 보면은 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쭉 협약의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협약들이. 그러면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미달이 된다라든지 없는 것들은 말 그대로 지시만 하면 되거든요. 네. 어떤 조치를 취해라. 언제까지 취해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안 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1차 조사 이후에 작년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망관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네.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 지침을 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은 2020년도 9월 달부터 해서 하루에 네. 168만 원씩을 감하겠다. 네. 운영비에서 감하겠다. 그러면 그게 1년이면은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네. 6억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하루에 168만 원씩을 지금 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전에는 망관이 아니었다가 2020년도부터 망관이 있다면은 지금 하는 조치가 맞죠. 네. 그렇지만은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망관인 부분을 알게 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그동안 안 취한 예. 그 원인이 뭘로 볼 수가 있느냐. 그 그쵸. 원인이 참 그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몰라서 그렇게 그런 의심을 것인지. 하는 거죠. 민원인도 네. 그렇고 네. 저희 조사단에서도 아니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왜 전문가인 그 공무원들은 여기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고 대책도 안 세웠는지 그게 의문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니요, 저희가 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몰라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관련 공무원이 이런 그 감독 소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징계가 있다랄지 자책임을 추궁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부실이 많다고 하면 현재 그 하수 환경의 기능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그런데도 기능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조사에서는 지금 목적 달성을 현저히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TL 사업의 주된 목적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를 해서 네. 오수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오수들이 관을 통해서 저 공단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이제 네. 가는 거거든요. 이 가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뭐 빗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네. 가는 도중에 이것들이 깨져가지고 땅으로 스며 들어가든지 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든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근본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관이 깨지고 처지고 찾은 확인된 것들이 한 1,800곳 정도가 돼요. 1,800곳이요. 예, 네. 그 처지고 막 한 것들이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 목적했던 부분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재시공해야 될 곳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시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 재시공 규모가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금방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1,800곳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재시공을 하려면은 뭐 그 당시에 했던 시공사나 시행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무턱대고 거기 뭐 시공사고 시행사한테 뭐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실시 협약서에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얼마만큼의 도달을 못했을 때는 뭘 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뭐 재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수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공사를 시행한 그리고 시공한 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겠고 실제 공사는 원상 제대로 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이번 그 공동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의 경중에 따라서 뭐 고소고발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그 설계 단계부터 과연 이게 현장 그 공사할 현장이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부터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가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시공은 제대로 안 됐는지.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설계는 0몇 프로라도 경사를 줬지만은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사를 제로로 줬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수도 설계에는 제로라는 것이 없어요. 0.0 몇이라도 경사가 있어야지 제로라는 거거든요. 시공사가 결국은 자기들이 시공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망관이 지금 그 오수가 흐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공사가 져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시공사가 시공을 저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감리는 뭐 있냐라는 거예요. 감리가 그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감리는 시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했고 또 감리는 시공하는 업체들까지도 그 감리에서 이 업체가 적정한지 안 하는 건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군산시가 이제 뭐 하도급 업체들이 한 뭐 9곳인가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추진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부산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시공 금액이 50억짜리인데 시공 능력이 그 성과가 한 2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장비도 추진 공사이기 때문에 추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내역서에 보면은 뭐 물차 뭐 2대, 포크레인 뭐 1대 이거 다예요. 근데 거기가 추진 공사를 하게 만들었고 그럼 감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하도급 업체가 이 공사 시공 능력이나 적성성을 따져서 선정을 했으면은 사실 그런 업체가 공사를 못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으면은 지금처럼 부실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감리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군산시인 거죠. 군산시에서는 어쨌든 군산시에서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은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은 군산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민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감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줬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군산시가 최종 감독자이긴 하지만 공사에 있어서 디테일 공사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바로 감리하고 시행사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책임 감리를 준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문성을 가진 감리가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한다. 이거지만은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 감리를 뒀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군산시가 군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군산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서류가 올려온 것들을 좀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감독인에 대한 책임을 군산시는 뭐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책임 감리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위탁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망과인 부분, 어떤 부분 이런 것들 얘기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감리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군산시 책임인 거죠. 네. 이제 물론 뭐 이런 그 민간 공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감리사가 인정을 하면 좋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다툼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공동조사단장으로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뭐 할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시공사 시행사에서는 자기들은 공사를 계속 했다고 하지만은 준공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서류들을 찾아서든 어떠서든 그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사를 할 때 사진을 찍는 것은 의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사진이 없는 것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군산시에서 뭐 과하게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 다른 지자체 BTL을 군산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BTL 공사를 할 때 이런 그 과정, 절차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준해서 지금 시행사하고 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충분히 저는 군산시가 저는 승소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시행사, 시공사, 감리회사는 우리는 뭐 설계대로 충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사에서는 설계를 제대로 했다라고 했고, 왜냐하면은 이건 자연유화로 내려가기 때문에 0. 몇 %라도 경사도를 줬다는 거고, 시공사에서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자기들은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로로 공사를 했다. 이것을 시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역구배. 그러니까 하수도에서는 하수관에서는 역구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역구배. 역구배는 말 그대로 경사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역경사로 돼 있다는 건데, 역경사로 돼 있으면 당연히 뭐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될 하수관이 역경사가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않겠죠. 그렇죠. 거기 물이 고이겠죠, 당연히. 고이고 그러면은 슬러지가 쌓이겠죠. 그럼 물 흐름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공을 안 하는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운영사의 책임도 저는 있다. 운영사는 그 실시 협약서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은 5년에 한 번씩, 맨홀도 5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5년에 한 번은 114km에 대한 하수관가가 한 번 정도가 청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망과인 부분들, 깨진 부분들, 뭐 벌어진 것들, 처진 것들, 역구배인 것들이 발견이 됐겠죠. 그러면 발견이 됐으면은 그때 발견될 때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보완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또 이제 이렇게 공동조사단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에 대한 형사 책임, 뭐 민사 책임, 행정적 책임 이런 건 다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군산시에서 경중을 따져서, 또 군산시에도 뭐 자원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서 아마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에 앞서서 한 3차례 정도
뭐 고발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형사 책임을 과연 물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하고 민간 조사단원 한 명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뭐 검찰에서 한 얘기는 그래요. 이게 제3자가 고발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나 시행사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이 고발인에게 있다. 근데 당사자인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한 입증 책임이 시공사하고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게 더 이 문제 해결하는데 더 수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근본 2차 조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봤지만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입증을 보다면은 뭐 공사를 안 한 걸로 봐도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이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인이 공사를 제대로 실행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고소한 상대방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가 이 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이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군산시에서는 민간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여건에 따라서는 민간 자본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뭐 BTL이든 BTO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민간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양하고 그래서 관에서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혹여 그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 법에 그리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뭐 기본에 충실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에 남아 있는데 이번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군산시에 좀 그 명예도 많이 실추가 됐고 또 시민들로부터 사실 불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난 과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의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혀내고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신뢰를 얻는 지자체 그리고 그동안에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 군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은 민간 공동조사 결과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실 공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감리업체, 또 군산시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 관계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업무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과제가 이런 과제 해결이 바로 앞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환
군산 하수관과 BTL 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장이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